did you get in last night? Not that late. 다음은 네. 우리 수민님. 저는 저의 최애 영화는 미드나잇 인 파리스인데요. 우디 앨런의 대표작, 저 기준 대표작인데 네. 그 전까지는 다른 작품도 많이 찍었지만 이 작품을 통해 우디 앨런 감독을 안 사람도 많다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일단 예술과 감성을 중시하는 길과 그와 반대로 약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네즈라는 그 약혼자가 같이 파리로 이제 여행을 가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나라고 도시인 파리에 온 게 너무 좋은 길은 막 그런데 이네즈는 너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1920년대에 차가 오더니 자기에게 파티에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타요. 근데 올라가서 가보니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문학계의 거장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막 스카 피츠제럴드, 막 헤밍웨이, 막 거트루드 스타인, 막 이 사람들 다 만나고 자기는 너무 이제 벅찬 거죠. 그 사람은 작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거기에서 매일 밤마다 미드나잇 인 파리잖아요. 영화가 네. 미드나잇마다 이렇게 1920년대로 돌아가서 결국 자기 책도 뭐 해밍웨이가 읽어서 막 이렇게 평가도 해주고 1920년대 그 피카소와 해밍웨이가 둘 다 사랑했던 여자가 결국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990년대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제가 마주한 건 음악 그리고 영화 뭐 이런 사진 뭐 이런 남겨진 것밖에 없지만 그 당시 문화가 굉장히 저에게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길에 가지고 있을 때 길이 저에게 과거에 대한 향수는 현재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딱 이 말을 했는데 전 정말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현재에도 좋은 것도 많고 그 당시에도 좋은 것도 있지만 싫은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딱 좋은 면에 떠오른 것만 보고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저도 그 대사를 듣고 내가 지금 과거를 그립고 더 선망하고 있는데 막상 또 그 과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더 그 전을 선망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다 보셨다니까 하는 말인데 저에게 명장면은 그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러 결국 그 장면이 그 아드리아나라는 여성이 나오잖아요. 피카소와 그 해밍웨이가 이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에게 황금기는 또 르네상스 1900년대였어요. 맞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딱 저도 모두에게 노스탈지아 이게 있구나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 명장면은 그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영화가 되게 오랫동안 좀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게 이 영화 역시 영상미가 또 장난이 아니고 또 이 우디 앨런이 미드나잇 인 파리 만들고 난 후에 최근에 또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을 약간 2탄 느낌으로 또 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또 미드나잇 인 파리를 다시 봤는데 역시 좀 원조가 훨씬 더 완성도 있고 우디 앨런 재밌긴 감독은 하더라고요. 노란색의 그 색감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감성을 보이면 노란색이나 약간 옛날 필름의 느낌이 잘 나타내는 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표 네. 포스터 이 사진도 약간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조금 콜라주해서 넣은 것 같고 그리고 마리온 꼬띠아르가 엄청 매력적으로 나오니까 완전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그 살바도르 달리 역으로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나오는데 피아니스트. 또 이 배우님 너무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님이시라 되게 반가웠고 맞아요. 진짜 너무 찰떡이었어요. 2010년대가 다 이분들이 떴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 진짜 역대급 캐스팅이에요. 톰 히들스턴도. 피츠제럴드 역할로 나왔고 그것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원래 이 감독은 전체 시나리오를 안 준대요.
그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만 줘서 이걸 다 못 보게.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의 획인지도 모르고 그 톰 히들슨이 각본을 받았는데 나는 스캇인데 피츠제럴드도 모르고 난 스캇인데 주위 사람이 해밍웨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스캇 피츠제럴드인가? 이러면서 참여해보았더니 배경이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 되게 좀 재밌게 잘 봤는데 저는 네. 아무래도 다들 뭐 배우나 이런 그 시간 여행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좀 약간 서사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냥 느꼈던 거를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다들 그 두더지 사위 찾기 약간 이런 전래동화 아시나요? 설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지? 그게 설명해주세요. 뭐냐면 두더지? 그 예전에 그 두더지 부부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사육감을 찾아주기 위해 막 그게 길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더지가요? 네네네. 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봤을 땐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이 온 세상을 다 밝게 비춰주니까 나 그 얘기 알아. 네. 그래서 그 일단 태양한테 먼저 자기 딸의 남편이 될 수 있겠냐 물어봤대요. 근데 태양은 근데 나는 구름이 있으면 자기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구름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구름을 찾아갔더니 구름은 나는 내 바람이 나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바람이 최고인 것 같아. 이래서 또 바람한테 갔더니 이제 바람은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날려버릴 수 있지만 근데 그 돌부처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못 날린다. 돌부처한테 가봐라. 그래서 돌부처한테 가봤더니 돌부처는 근데 사실 너네 같은 두더지들이 그 아래에서 땅을 파버리면은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더지한테 가라.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는 두더지였대요. 약간 이런 것처럼 저희가 왜 이게 떠올랐냐면 여기서 그 주인공이 만나는 여성들이 총 한 3명 정도 되잖아요. 네. 기존에 네. 야쿠자 그리고 그 시간 여행하면서 만났던 네. 마리온 꼬띠라르 마지막으로 이제 소중 주고 맺어진 가브리엘? 거는 그 레아세이드. 레코드를 팔았던 그 여성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좀 너무 다 매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뭐 레이첼 네. 맥아담스도 그렇고 마리온 꼬띠라르도 다 그런데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맺어진 거는 이게 이 사람의 그런 감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좀 뭐 취향도 맞았고 이런 분과의 이 맺어지는 거 봤을 때 결국은 약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살면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그런 좀 그냥 평생을 살면서 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약간 감정적인 측면이 좀 크지 않나 약간 이런 부분을 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감독이 뭔가 약간 그런 약간 인상을 좀 약간 은연중에 좀 넣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더지 사이 찾기처럼. 그래서 그 중간에 뭐 비 맞는 것도 왜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맞아요. 나중에는 비 같이 맞고 걸어가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런 시간 여행을 떠나서 일종의 그런 뭐 멜로나 그런 러브 스토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일맥상통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또 신기한 게 그 두더지 설화 같은 경우는 막 조선시대 무슨 책에서도 나오는 그냥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감정 자체는 뭐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뭐 또 시간도 그렇고 그냥 다 통용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두더지 설화 얘기 너무 좋네요. 너무 네. 귀엽다. 두더지는 결국에 돌고 돌아서 두더지를 두더지. 만난다. 음. 네, 좋았습니다. 완전